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마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바로 리플의 제도권 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대영 제국, 바로 영국에서 디지털 통화인 CBDC 개발을 위해서 발행 자문 문건을 발행을 했는데, 그 문건에는 리플의 기술이 언급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사실상 이 리플의 기술 자체가 이 언급된 것 자체가 사실 레전드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뭐 기존 비주류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넘버 2, 넘버 3가 아니고요, 진짜 국가와 미팅이 되는, 국가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비자가 리플과 협력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협력사 4곳과 협력 관계 혹은 기업 인수 관계를 통해서 리플과의 협업을 이어왔다고 주장을 했고요. 비자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거의 가장 거대한 결제 회사입니다. 우리가 쓰는 카드도 대부분 비자 카드가 많죠.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이 비자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의 안전한 자금 이동을 도와드린다, 이런 타이틀이죠. 상당히 거대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결제 관련 회사 중에 이 양지가 비자, 양지가 비자고 음지가 리플랩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양지와 음지의 넘버원 회사들,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몇 년간 협업을 해왔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저그들이 애플도 아니고 왜 이때까지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비밀로 했냐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비자에서 국가기관인 이 SEC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굳이 리플과의 어떤 협업을 한 내용을 비밀로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저만의 추측을 좀 해봅니다. 아직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니까 만에 하나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좀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시간이 문제일 뿐 리플의 기술력은 제도권 진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영 제국과 이 비자, 이 두 가지만 봐도 답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또한 협력 관계로 리플 및 엑살피에 대한 언급 없이 비자의 발자취와 비자의 독점적인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의 범위를 확장하려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 리플의 어떤 ODL이라든지 CBDC 관련 기술 자체가 굉장히 높다,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리플랩스 CEO, 바로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 형님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잠시 물러나 계십시오. 잠시 물러나 있고, 지난 수주간의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그런 규제 도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두바이, 호주 이런 데서 보면은 두바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호주는 라이센스 및 이 커스터디 규제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를 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의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 이 증권형 토큰을 별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이런 여러 나라에서 리플이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대영 제국과 이 비자와의 협업,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매우 아주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사를 좀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은 5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새로운 CBDC 협의 문서에서 리플을 언급했고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밑에 보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인 디지털 파운드에 대한 협의 문서를 발표를 했으며, 한 시점에서 리플의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총 이제 116페이지입니다. 이 문건이 116페이지의 분량에서 이 잉글랜드 중앙은행은 CBDC 출시를 고려하는 이유와 CBDC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고요. 이 116페이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페이지 이상의 어떤 리플의 기술이 언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한 내용이죠. 정말로 영국이면 사실 엄청 거대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 보시면 이 비자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쭉 보시면은 제목은 비자의 암호화폐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목표로 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좀 색칠을 해놨습니다. 비자는 스테웨어 시즌 2023에서 회사의 암호화 부서 책임자의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고객이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을 법정 통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과 함께 합의를 중심으로 머슬 메모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또 보시면은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근 비자의 연내 추주총에서 알켈리 전 CEO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및 그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회사의 계획을 간략하게 공유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결제 공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플이 가려는 방향성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요 이렇게 두 개, 이런 이제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어떤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나아가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상 리플의 어떤 그 사업 아이템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 협업을 해온 거예요. 몇 년간 1년 뭐 6개월도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뭐 보시면 2월 8일 그러니까 저번 주죠.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물량을 또 한 고래가 이동을 했네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픈되기 전에 이미 이제 고래들은 먼저 움직였다라는 내용이고요. 1억 7,700만 달러면은 한화로 2천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XRP 량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가격적으로만 보면은 좀 꽤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480원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뭐 일단 대장인 비트부터가 사실 지금 좀 약세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좀 힘이 많이 없는 거는 뭐 일단 기본 베이스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있어서 C파 하락 요거에 좀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 456원 이 빨간색 지지 라인 요쪽만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다시 한번 더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또 여기 딱 이 부분 이제 479, 480 요 부분이 또 이 이평선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60선입니다. 파란색 선이 60선이 딱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참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고통을 주네요. 아무쪼록 뭐 비트가 문제가 없다는 선에서 뭐 456원 이게 마지노선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지켜주면은 큰 문제가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요. 여러분들 좀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